이지혜 시네 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에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특별한 방법 알려주신 게 그 24일 밤에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을 재생하면 그것도 10시 32분 59초에 자정에 정확하게 해피 크리스마스 해리라는 대사를 들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네. 올해도 하셨습니까? 아, 그럼요.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전이면 네. 거의 하루 종일 해리포터 시리즈를 이제 플레이해 놓고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네.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 이상으로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다시 보니까 올해는 어떤 편이 제일 재밌던가요? 뭐니 뭐니 해도 크리스마스에는 이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죠. 네. 첫 번째 거. 네, 최근에 이 해리포터 시리즈가 드라마로 다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해서 네. 어린 해리, 어린 헤르미온느가 이제 새로운 배우로 연기가 될 텐데 그 친구들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역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보니까 이 어린 해리포터와 그 친구들은 이 모습 말고 이 이상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다시 들더라고요. 기대했던 옛날 모습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아주 다르게 가지 않을까, 비슷하게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정이 들어서 이 원래 해리와 친구들에게 그건 어떻게 될지 그래요. 모르겠어요. 진짜 처음 마법사의 돌이 나왔을 때 그 충격이 네, 정말 내가 책을 보면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맞아요. 현실에 구현된 듯한 네. 그 느낌이 정말 가시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은 제가 연말이면 이제 꼭 다시 보게 되는 영화들이 몇 편 있는데요. 그 중에서 늘 빠지지 않는 영화를 준비해 왔어요. 바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것도 정말 크리스마스 영화네요. 네. 줄거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주인공이 월터인데요. 네. 월터 같은 경우에는 SNS 프로필에 적을 만한 내용이 없을 정도로 가본 것도 없고 해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영화의 제목처럼 이제 멍 때리면서 자신의 상상에 잠기는 게 유일한 취미이자 특기인데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엉뚱한 사람이다라고 놀림받고 또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자체도 라이프라는 전설적인 잡지사죠. 이 잡지사가 온라인 회사로 이제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 쓸모없는 부서라고 이제 손가락질 당하는 필름 사진 담당 부서의 에디터예요. 여기서 16년 동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전설적인 사진 작가인 쇼 오코넬에게 마지막 선물과 부탁을 받게 돼요. 이제 16년 동안 나와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내 삶의 정수가 담긴 자신의 25번 사진을 현상에서 페간호, 라이프지 페간하는 호에 표지로 써달라고 해요. 이 쇼 오코넬이.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 쇼니 말한 25번 사진이 없어서 월터는 이 마지막에 이 전설적인 사진가의 부탁을 꼭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을 찾기 위해서 난생 처음 모험을 하게 됩니다. 와, 이게 없어졌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게다가 그 필름 사진을 담당하는 부서에 일하는 분이. 네. 근데 재밌는 게 이 주인공 이름이 월터 미티잖아요. 네. 사전에 올랐대요. 터무니없는 공상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네, 이 원작 소설을 두고 있는데요. 네. 이 원작 소설 같은 경우는 1939년에 월터의 상상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이 소설 내용은 아내의 쇼핑을 따라 나선 평범한 남성의 이제 상상 속 세계를 다루거든요. 네. 그래서 아내가 쇼핑하는 동안 남자들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상을 한 거죠. 여기서 본인은 악명 높은 킬러가 되기도 하고 멋진 해군 영웅이 되기도 하는데 이때가 이제 대공황 시절이기 때문에 그 삶에 지친 중년 남성들의 어떤 심리 그리고 상상으로 도피하는 그런 상황들을 코믹하게 담아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이 워낙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이후에는 이제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상전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면에 그 월터가 일하는 잡지사가 이제 라이프인데 네. 참 한동안 우리의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잡지들이 이렇게 디지털화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와닿는 부분이긴 한데 이 라이프의 모토가 도전적이고 멋지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이 모토가 세상을 보고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서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라이프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아주 멋진 명언을 남긴 잡지인데요.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라이프지 그 자체일 것 같아요. 이 라이프지에서 근무하고 실제로 폐감까지 함께 했던 에디터가 영화의 감수로 참여하면서 사실성도 굉장히 높였고요. 라이프지는 지금 사실 라이프지가 잡지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뭐 라이프 사진전, 맞아요. 사진집, 이제 주로 그렇게 가죠.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를 활용한 음. 그런 뭐 상품이나 이벤트들로 이제 과거의 명맥을 잇고 있죠. 아마 좀 있으면 옷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옷도 있고 이미 가방도 있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이 옛날 브랜드들이 다 옷이 돼가지고 맞아요. 막 페넨도 그렇고. 무슨 카메라 필름 회사도 그렇고 무슨 뭐 맞아요. 다큐멘터리 회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라이프라는 잡지가 실제 있을 때의 그 모토가 이거인 거죠. 그렇죠. 너무 멋있네요. 세상을 보고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는 것.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네, 영화 안에서도 이 모토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우리 이 월터 미티가 네. 그냥 어차피 그 좀 있으면 없어질 부서의 사람이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없어지기도 전에 엄청난 곤경에 처했다는 거. 네. 요것만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얘가 여기서 상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원래 상상은 이 사람이 좀 지루한 현실에 도피하는 좀 수단 중에 하나였어요. 평소에도 그냥 이렇게 멍 때리기, 왜냐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책을 보는데 이 사람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 속에서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성과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멋진 모험을 하기도 하고 일종의 현실 도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상상하는 동안에 오히려 현실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도 영화 안에서 보여집니다. 근데 요즘 저는 이제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서 뭐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이런 걸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네. 근데 전 진짜 하나도 안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아요. 다 다행히- 자기 핸드폰 봐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멍 때리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네. 멍 때리는 것보다는 현실에 충실한 게 또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약간 좀 반반이 섞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월터 미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해서 너무 현실의 중요한 순간들을 다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럼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네. 사진을 찾습니까? 사진을 찾겠죠, 당연히. 이 영화 네. 안에서는 사진이 네. 중요하니까. 근데 찾는다 못 찾는다 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죠. 맨날 집과 회사만 오가던 사람이 이 사진을 찾기 위해 갑자기 막 히말라야도 가고 뭐 바다도 건너고 헬기에 뛰어들고 말도 안 되는 자신이 상상만 하던 모험을 직접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모험의 순간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순간이에요. 네. 아일랜드 한 섬에서 이제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탈출을 해야 되는데 차도 없고 이제 사람들이 다 대피했기 때문에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연히 길에서 만난 소년들한테 롱보드를 빌리게 돼요. 네. 그러면서 그 롱보드를 타고 이제 섬을 질주하는데 그때 그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은 제가 중년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저도 스케이트보드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되게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배우는 과정에서 부상을 많이 당하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뼈가 잘 붙는 어린 나이에 시작해야 되는 스포츠였는데 그걸 제가 모르고 그냥 멋있다라는 생각에 예. 무작정 배운 적이 있는데 그때 생각이 나면서 월터 미티가 느꼈던 저 해방감을 조금은 나도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적인 순간이었고 이때 월터 미티도 본인이 이제 자신은 이제 삶에 찌든 중년이지만 어린 시절에 스케이트보드를 탔던 그 소년의 시절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의 음악과 이 벤 스틸러의 얼굴과 이 모든 것 조명과 온도와 습도가 하나가 되면서 보시는 이제 중년의 관객들로 하여금 스케이트보드가 아닐지라도 나에게 언젠가 해방감을 가져다 주었던 무언가를 다시 떠올리고 그걸 다시 꿈꾸게 만드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월터 미티의 모험이 가장 잘 드러났던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멋있네요. 이 중간중간에 다른 영화를 패러디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굉장히 코믹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영화 안에서 그 라이프지를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책임자인 테드가 있는데 테드와
그 월터 미티가 계속 대립을 해요. 테디 눈에는 월터 미티가 되게 한심해 보이는 거죠. 쓸모없는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월터 미티는 테디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책임자니까. 그래서 또 상상 속에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상상 속에서 내가 영웅이 되어서 저 악당을 물리친다. 이 장면은 뭐 맨 오브 스틸 을 생각나기도 하고 짝사랑하는 여성과의 어떤 상상을 할 때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처럼 정말 엄청난 사랑을 하는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중요한 선택을 하는 순간이 있는데 여기서 매트릭스를 또 패러디를 해요.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 파란 네. 약 씬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자동차 아, 빨간 차를 탈 것이냐 파란 차를 탈 것이냐 선택하는 장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것 발견하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옛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면 나올 때마다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네. 음악은 어떤가요? 저는 말씀하실 때 그 스케이트보드 탈 때 반드시 음악이 좋아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음악이 원래 있던 음악들을 굉장히 적재적소에 잘 썼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장면도 그렇고 또 이 영화 통틀어서 보고 나시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노래는 이제 데이비드 보이의 스페이스 어디티일 텐데 엄청나게 유명한 곡이잖아요. 네. 네, 이 곡이 월터가 이제 헬기로 뛰어 올라가는 월터 나름대로 최초의 이제 용기를 내 전에 해보지 않았던 다른 행동을 하는 순간에 이 음악이 딱 뛰어나오거든요. 그때 데이비드 보이가 아마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 이 장면에 들어간 거 알았으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린다. 네, 찰떡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곡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의 수록곡 가운데 스페이스 오디티 데이비드 보이입니다. 스페이스 오디티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수록곡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보이의 음성으로 감상하셨고요. 자, 오늘 금요일 코너 이지의 시네토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영화로 이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걸 계속 상상을 하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네. 당연히 CG가 엄청 중요했겠네요. 그렇죠. 근데 라이프직 자체가 네. 필름에서 출발한 그런 잡지잖아요. 네. 여기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주인공 그리고 이 주인공은 계속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어요. 스케이트보드도 그렇고 또 옛날 그 장난감 중에서 팔다리를 이제 고무로 돼서 쭉쭉 늘릴 수 있는 장난감 기억나시나요? 그런 장난감인데 그걸 늘 들고 다니거든요. 그만큼 옛것에 대한 향수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영화 자체도 CG는 최소화하고 실제 로케이션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LA 어디서 찍어도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 분위기를 이제는 CG로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이젠 그렇게 됐죠. 네, 근데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심지어 히말라야까지 직접 가서 와.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영화를 쭉 보시고 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게 상상하는 인물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상상을 깨고 나서 실제로 모험을 하면서 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모험을 CG로 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상상이 이어지는 그런 소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러네요. CG 자체가 상상이니까. 네. 화산 폭발은요? 그것도 이제 그거는 촬영분과 그 CG 와. 연기분을 이제 합성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최대한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람마다 좀 취향이 다를 수 있는데 이재 기자는 어떠세요? 아날로그로 찍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요새 그 첨단 기술로 CG 입히는 게 좋으세요? 저는 둘 다 물론 좋은데 네. 점점 아날로그가 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없어졌죠. 것 같아요. 네. 더 귀하고 더 좀 뭐라 그럴까요? 더 예술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작업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누가 아날로그로 찍는다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왜? 이거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진 거죠. 맞아요. 명장면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스페이스 어디티가 들어간 장면인데요. 네. 이때가 바로 최초로 이제 월터 미티가 상상을 깨고 모험으로 나가는 순간이에요. 이제 헬기를 타야 되는데 헬기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지금 타면 된다라고 이제 음주운전을 하는 거죠. 너무 위험천만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자신의 이제 상상 속에서 짝사랑하는 여인 쉐릴이 이 스페이스 어디티를 부르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본인을 이제 응원해 주려고
여기까지는 월터의 상상이죠. 여기까지는 상상. 근데 이 상상의 힘을 받아서 월터가 위험한 그 헬기로 뛰어들거든요. 아, 근데 이때 이제 월터는 느끼는 거죠. 상상과 현실 모두 다 이제 내가 다 하나로 합칠 수 있다. 그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에서 드러나고요. 무엇보다 음악이 너무 멋지게 잘 쓰였고 아마 관객들도 사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월터의 상상이 계속 수시로 끼어들기 때문에 이 장면이 저 월터 또 상상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긴장감을 안 느끼게 되게 연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였음이 밝혀지면서 관객들도 같이 그 모험에 이제 빠지게 어허.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모험이 끝날 텐데 네. 그렇게 되는 동안에 월터도 많이 변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기자님께서는 어떤 걸 제일 많이 느끼셨어요? 저는 이 영화의 감독이자 주연을 맡은 벤 스틸러가 지금 40대 남성을 연기했잖아요. 근데 이 훨씬 앞서서 청춘 스케치를 벤 스틸러가 또 연출을 하고 주연을 했었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20대의 청춘의 불안정함,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꿈을 꾸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다뤘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제 40대 중년에 이제 더 이상 꿈을 꾸기에도 그렇다고 이제 삶을 마감하기에는 너무 젊고 꿈꾸기에는 너무 나이가 든 그 어중간한 이 40대 남성의 그 꿈을 대변을 하거든요. 그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20대 때 방황했던 청춘을 그려낸 사람이 또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이 40대를 대변한다라는 게 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 월터가 엄청난 모험을 하지만 결국 모험 끝나고 다시 뉴욕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왔을 때 달라진 게 없어요. 월터는 여전히 그 라이프지 다니다가 이제 실직을 했고 또 이제 42세에 새 이력서를 써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짝사랑하는 여인과 갑자기 또 잘 이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현실적이네요. 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하지만 월터는 달라졌죠. 월터가 이제는 상상을 줄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홀가분한 얼굴로 드디어 짝사랑하는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월터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한 발자국을 자신의 현실 속에서 내딛었다는 게 여전히 현실을 살아야 되는, 영화를 보고 나서도 현실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는 거죠. 참 그 짝사랑하는 분과 잘 됐나 안 됐나가 중요한 게 아니네요. 네. 내가 거기까지 간 게 중요한 맞아요. 거네요. 네. 좋습니다. 자,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서 뽑은 두 번째 영화는 어떤 겁니까? 네, 이제 40대의 삶을 월터 미티가 다뤘다라면 네.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둔 삶을 다룬 영화인데요. 리빙 어떤 인생입니다. 리빙 어떤 인생? 네. 이건 어떤 영화인가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공무원을 다루고 있어요. 네. 1950년대 이제 런던이 배경인데 평생 이제 공무원으로 일한 굉장히 꼬장꼬장한 윌리엄스라는 남성이 주인공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좀 월터 미티와 똑같죠. 네. 집 회사, 집 회사. 근데 어느 날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 선고를 받고 이제 6개월 시한부라는 아하. 얘기를 들어요. 충격에 빠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왔는데 죽는다니 너무 허망하다라는 생각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성실한 삶에서 하지 않았던 일들을 막 해요. 갑자기 결근하고 막 술도 엄청 많이 마시고 전혀 어울리지 않던 사람들과 술집에서 막 어울려요.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의 공허함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깨닫는 거죠. 내가 안 했던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왔던 일들 중에서 의미를 찾아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가자. 일상을 유지하자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폐허로 남아있던 공간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주민들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절차가 복잡하고 안 된다 해서 계속 반려했던 일인데 이 일을 어린이들에게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것을 자신의 마지막 업으로 삼고 그걸 해 나가는 윌리엄스의 이야기입니다. 멋있는데요? 굉장히 멋있죠. 네. 그 마지막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은 것이 평생 내가 해왔던 일이다. 네. 라는 부분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게 원작 영화가 있다면서요? 네. 원작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일본 영화예요. 네. 이키루라는 영화인데요. 이 이키루라는 뜻이 우리말로는 산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키루 같은 경우에는 이
이번 리빙의 시나리오를 집필했던 가조 이시구로가 오랫동안 이제 영국 버전의 이키루를 만들기를 꿈꿔온 영화예요. 이 가조 이시구로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이기도 하죠. 가조 이시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서 5살 무렵에 영국으로 이주한 뒤 영국에서 오랫동안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이키루라는 일본 영화를 당연히 영국 버전으로 이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원작 영화와 굉장히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 원작 영화도 굉장히 추천드리는데 원작 영화가 굉장히 강렬하게 시작을 해요. 서류에 둘러싸인 이 남자 주인공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나레이션이 이렇게 딱 시작해요. 그는 산 적이 없다. 살아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의미심장한 나레이션이 산다라는 영화 제목과 굉장히 위배되면서 이 영화의 결을 결정해 주는데 다행히 리빙 같은 경우에는 2kg보다는 훨씬 더 인간 함멸이 적고 더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도 연말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내 목표로 삼아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만 들어도 야, 해왔던 일들을 이어간다. 일상에서 보람을 찾는다. 어마어마하네요. 왜냐면 6개월 시한부라는 판정을 뭐 받으면 과연 어떤 마음일까 싶거든요. 네. 6개월을 어떻게 보내겠다고 생각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주인공의 행보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주인공 역을 맡은 분이 빌 라이? 네. 그분이 이제 어바웃 타임에서 아빠 역을 했던 분이라고. 그쵸. 그 굉장히 즐겁게 사시던 그 아빠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오. 이분이 나무주연상에 노미네이트가 됐네요. 아카데미에서. 네네. 데뷔 4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됐는데 어바웃 타임의 아빠이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연말에 찾아보시는 영화죠. 러브 액츄얼리에서 네. 한물간 록스타 거의 그것도 헐벗고 사람이구나. 나오시는 네네네네. 그 빌리 역으로도 유명한 분이세요. 네. 네, 뭐 연기력이야 뭐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 된 것은 원작 영화보다 더 따뜻한 공기를 이 영화에 불어넣는데 각색도 있지만 이 빌라이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친근함과 사랑스러움이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배우 때문에 가장 차이가 원작과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장례식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키루에서는 이 사람이 죽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이제 영정사진을 비추면서 아,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좀 차갑게 이 죽음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한다면 리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윌리엄스가 죽고 나서 윌리엄스의 영정사진을 담는 방식이나 주변 인물들이 이제 장례식에서 윌리엄스에 대해서 떠올리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따뜻하게 그려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영화의 전반의 온기를 이 빌라이라는 배우가 이제 불어 넣으면서 데뷔 47년 만에 처음으로 오스카 나무주연상에 오르게 된 거죠. 좋네요. 네. 좋네요. 참 이 언제라도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또 네. 특히 이렇게 연말에는 1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영화일 것 같은데 네. 기자님께서는 보면서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드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죽고 나서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을 처음으로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윌리엄스는 이제 놀이터를 만들고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죽으면 다 끝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사람은 기억의 형태로 남아서 죽은 뒤에도 계속 생을 유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몇 달간 놀이터를 만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죠. 같이 일한 공무원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마을의 어린이들. 그러니까 모두가 이 윌리엄스가 떠난 뒤에도 그 놀이터를 보면서 윌리엄스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윌리엄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울림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기억되실 겁니까? 아직 답을 못 내렸어요. 아직 그래요?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한석준의 문화시대 이지의 시네토크. 오늘은 벤 스틸러 감독의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리고 올리버 허머너스 감독의 리빙 어떤 인생 두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인생을 누려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바로 깨달았죠.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요. 영화 리빙 어떤 인생 속의 대사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이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When the Time Comes, 에밀리 레비에네즈 파루치가 작곡한 곡인데요.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의 마지막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